평생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가려움과 만성질환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정반대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가려움은 피부가 아니라 몸속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 등, 정강이. 이 세 곳이 가렵다면 그저 건조해서가 아니라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긁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그 가려움 뒤에는 간, 폐,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30년간 노년기 가려움과 만성질환의 상관관계를 추적하고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등이 가렵다고 하셨는데 가족 모두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순해 보이는 가려움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깨닫고 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부위의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요. 보습제 바르고 긁고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생명과 직결된 장기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손바닥이 가려워서 잠을 설친 적, 등 위쪽이 간질간질해서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적, 정강이가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어본 적 말입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 65세 박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정강이가 너무 가렵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겨울철 건조한 공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박영수님은 매일 밤 자기 전에 정강이를 긁으셨대요. 보습제도 바르고 연고도 발라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가려움은 계속됐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도 깜짝 놀랐대요. 다행히 초기라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관리를 시작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박영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강이 가려움이 이렇게 중요한 신호인 줄 진작 알았더라면 더 일찍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가려움을 그냥 불편한 증상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가려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 중간에 영상을 끄신다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생활관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단순히 피부 건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체념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특정 부위의 가려움은 몸속 깊은 곳의 위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박영수님처럼 일찍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한 가려움 부위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잘 때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려워서 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렵다면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 독소들이 피부로 나오면서 극심한 가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미국의 한 연구팀이 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문제를 가진 분들 중 70% 이상이 손발에 극심한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어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52세 박정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한 6개월 정도 매일 밤 손바닥과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대요. 처음엔 단순히 피부과에 가서 연고를 받아 바르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결국 제 연구소를 찾아오셨고 저는 바로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초기간 질환으로 진단받으셨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생활습관 교정과 적절한 관리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손발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꼭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 기능을 확인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보습제만 바르면서 버티시다가 문제를 키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보습제나 연고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피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손발이 동시에 가렵고 그게 오래 간다면 반드시 몸속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가리면 진짜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손발이 가려워서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그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등 상부, 특히 날개뼈 주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이 가려우면 손이 안 닿아서 긁기 힘들다고만 불평하시는데요. 사실 등 위쪽의 가려움은 폐나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등 위쪽, 그러니까 날개뼈 사이나 그 주변이 계속 가렵다면 폐 기능이나 심장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는 우리 몸에서 폐와 심장이 위치한 곳과 가까운 피부 부위거든요. 몸속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주변 피부로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등 가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분들 중 20% 이상이 폐나 심장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는데 말이죠. 제가 상담했던 58세 이명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호님은 1년 넘게 등 위쪽이 가려워서 고생하셨어요.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등을 긁어달라고 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막대기로 긁기도 하셨대요. 하지만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숨이 유독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초기 폐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의료진은 다행히 일찍 발견했다고 하셨대요. 이명호 님도 그제야 등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셨죠. 등 가려움이 운동할 때나 숨을 깊게 쉴 때 더 심해진다면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함께 나오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치부하거나 단순히 건조증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위, 특히 등 위쪽만 계속 가렵다면 그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등에 가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냥 긁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원인을 찾아보시나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위는 정강이와 발목입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신장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요.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양쪽 다리, 특히 정강이와 발목 부위가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에 쌓인 독소들이 피부로 배출되면서 극심한 가려움을 일으키거든요. 국내에서 진행된 한 조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공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을 조사했더니 상당수가 투석을 시작하기 10년 전부터 이미 다리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게 신장과 관련된 신호인 줄 몰랐던 거죠. 62세 김성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희님은 5년 전부터 정강이가 너무 가려워서 밤낮으로 긁으셨대요.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가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피부과에서 습진이나 건조증으로 진단받고 연고 치료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나중엔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어요. 의료진은 왜 진작 오지 않았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받고 계시지만 초기에 알아차렸다면 훨씬 수월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다리가 붓고 가려움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소변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소변 색깔이 진하고 탁하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연고나 진통제로 증상만 가리면서 버티는 겁니다. 물론 당장의 가려움은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신장은 계속 나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다리 가려움이 오래 가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양쪽 다리가 동시에 가렵고 그게 몇 주씩 계속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위의 가려움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간, 등, 위쪽은 폐와 심장, 정강이와 발목은 신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위험한 가려움을 제대로 구별하는 방법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가려움을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주 규칙입니다.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계속 가렵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날씨 탓, 피부 건조 탓만 하시면서
계속 미루시는데요. 그러면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2주 정도는 지켜볼 수 있지만 3주가 넘어간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요.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력에 가려움이 시작된 날을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3주가 지나도 계속된다면 바로 검사를 예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3주 넘게 같은 곳이 가려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건 가려움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가려움이 시작됐는지, 어디가 가려운지, 무엇을 먹고 난 후에 더 심해지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악화되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에 항상 손발이 가렵다든지 술을 마신 다음 날 등이 더 가렵다든지 하는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인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냥 대충 기억에 의존하면 정확한 패턴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부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짧게라도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자기 전에 오늘 어디가 얼마나 가려웠는지 메모장이나 휴대폰에 간단히 적어두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진과 상담할 때도 이런 기록이 있으면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건강일기를 써보신 적 있나요?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수분 섭취 관리입니다. 물은 정말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간과 신장 건강에는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하거든요. 간과 신장은 매일 엄청난 양의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이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간과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독소가 쌓여서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을 단숨에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금방 배출되어 버려요. 효과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생각보다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수면과 간 건강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이 주무셔야 간이 제대로 재생되고 해독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신다거나 잠자리에 늦게 드시면 간이 회복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간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그 신호로 손발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 11시 전에 눕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부 상태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 몇 시에 주무시나요? 만약 12시가 넘어서 주무신다면 조금씩 시간을 앞당겨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특히 가려움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간과 신장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게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처리하느라 간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무시하거나 그냥 참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쌓이고 악화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심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또는 가벼운 산책도 좋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앉아서 5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시나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점검하고 바꿔나가면 가려움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신호로 바뀔 수 있습니다. 3주 규칙을 지키고 가려움 일기를 쓰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겪는 가려움이라는 증상이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가려움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치부하시죠. 하지만 올바른 건강 관리는 가려움을 우리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 등, 위쪽, 정강이와 발목. 이 세 부위의 가려움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가려움을 그냥 두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폐와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호흡곤란이나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투석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장기 기능이 회복될 수 있어요. 가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관리를 시작한 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밤에 푹 잘 수 있고 가족들과 건강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바로 가려움 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에 딱 1분만 투자해서 어디가 얼마나 가려웠는지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언제 가려움이 시작됐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심해지는지, 어떤 활동 후에 가려움이 생기는지를 적어두는 겁니다. 이 간단한 기록만으로도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는 힘이 생깁니다. 패턴을 발견하고 원인을 찾고 조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가려움, 일기를 꾸준히 쓴 분들은 대부분 빠르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셨습니다. 반대로 대충 넘기신 분들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정말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3주 규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가렵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방패막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변 색깔로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콜라색 소변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급 신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지나치시다가 큰일을 겪으십니다. 소변 색깔만 잘 관찰해도 신장, 간, 방광의 건강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색깔이 위험하고 어떤 색깔이 정상인지, 그리고 색깔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다음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가려움을 경험하셨나요? 손발이었나요? 등이었나요? 아니면 다리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